세계사에는 누구나 이름을 아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제국의 승리, 위대한 장군, 그리고 거대한 군대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가 같은 방식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기록은 아누알 전투입니다. 1921년 7월 22일 모로코 북부 리프 산악지대,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유럽의 정규군이 리프 산맥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압도적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산과 협곡을 알고 있던 리프의 저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식민지군은 무너졌고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패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전투의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더 약한 군대가 유럽의 정규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승리는 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스페인 군대가 왜 리프 산맥 깊숙이 들어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21년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유럽은 아직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식민지를 넓혀가고 있었고 스페인 역시 북아프리카 모로코 북부의 리프 지역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떠올릴 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프 산맥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과 황량한 바위산이 이어지는 거친 산악지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스페인군은 기관총과 대포,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을 앞세워 조금씩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진 기지를 세우고 새로운 초소를 만들며 점령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리프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압드 엘 크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법을 공부했으며 스페인 행정에서도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여러 부족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진 초소는 점점 늘어났고 병사들은 리프 산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21년 7월 아누알, 마침내 두 세력이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정규군은 이곳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 패배는 스페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오늘날까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큰 식민지 전투의 패배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압드 엘 크림은 스페인의 총과 대포를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먼저 노렸습니다. 유럽의 정규군은 왜 이곳에서 무너졌을까요? 당시 스페인군은 기관총과 대포, 현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병력과 화력만 놓고 보면 리프 부족이 정면으로 맞서 이기기는 불가능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압드 엘 크림은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이용했고 지형을 이용했고 상대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군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전진 초소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초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켜야 할 곳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소들을 연결하는 보급선 역시 점점 길어졌습니다. 리프 저항군은 바로 그 연결을 노렸습니다. 보급로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전진 초소들은 하나둘씩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늦어졌고 탄약도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리프 산악지대에서 식수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어진 보급선, 흩어진 전진 초소, 험준한 지형, 그리고 무리한 전진이 서로 겹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스페인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스페인은 이 참패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피카소 보고서로 알려진 조사 기록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보고서는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준비와 지휘 그리고 작전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보고서만으로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누알의 패배는 우연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이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패배는 전장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누알의 이야기는 그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자 스페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리와 의회로 번졌고 수많은 희생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리프 지역에서는 이 승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되었습니다. 외세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지켜냈다는 기록, 그리고 여러 부족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이후 압드 엘 크림은 리프 공화국 수립을 추진하며 북아프리카 반식민 저항의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사에서도 아누알 전투는 지형과 보급, 전략적 판단이 화력의 우위를 무너뜨린 비대칭 전쟁의 대표적 사례로 연구됩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압드 엘 크림의 전략이 후대의 여러 혁명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그 영향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누알 전투는 단순히 하루 동안 벌어진 전투가 아니라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질 질문을 남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흔적을 남긴 전투를 우리는 왜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전투 자체보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아누알 전투는 여전히 낯선 이름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같은 비중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투는 수없이 반복해 소개되고 어떤 전투는 몇 줄의 기록조차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졌다는 것과 기억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반면 어떤 기록은 아무도 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읽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가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역사일 뿐입니다. 아누알 전투도 그런 기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21년 7월 22일 리프 산맥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전투.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한 제국을 흔들었고 새로운 저항의 상징을 만들었으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펼친 기록은 아누알 전투였습니다. 기록 번호 012 아누알 전투.